안녕하세요, 백계랑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참 골치 아프죠. 많이 힘든 시기들을 많이들 겪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의 어떤 취업 시장도 아마 이 코로나19 시대에 분명히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 시대가 우리의 취업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사실 회사에 출근해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정해진 시간 동안 일을 한 다음에 또 퇴근하고 그렇게 반복하다가 한 달이 지나면 월급을 받고, 이렇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시스템적인 생활을 했는데요. 이 근무 방식은 어떻게 보면 글쎄요,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생겨나고 공장이 만들어진 지금까지 약간의 변수는 생겼지만 전체적으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거의 20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방식이죠. 물론 많은 어떤 시도가 있었고 그게 수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런 변화들은 일부 기업의 일부 업종의 어떤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이 제도가 변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계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 시대는 기기가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죠. 많은 일자리가 이제 축소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또 이제 고용이라는 측면에서, 고용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런 기술의 변화를 막거나 거부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았고요. 이제 근무 시간 대비 얼마를 받는 게 아니라 근무한 양이나 성과에 대해서 받는, 그래서 우리가 뭐 창의성이라든가 역량에 대해서 차등평가를 하기 시작했던 시대가 지금 시대고요.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오래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을 때 잘 일하고 또 빠져나와서 또 다른 일을 해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대여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좀 바뀌고 있다는 측면, 고용 측면에서 바뀌는 측면들을 좀 알아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산업구조 자체가 예전에 수천 개의 기업이 먹고 살았다면 지금은 소수 정예의 기업이 그 시장을 독식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에서 여러분 제대로 된 제조사가 몇 개쯤 있을까요? 우리 이제 글로벌 측면에서 중국 제조사들은 대부분 이제 저가 시장이 많은데요. 글로벌 시장의 이제 고가 시장은 전부 다 애플 아니면 삼성전자가 거의 독식을 하다시피 하고 있죠. 따져보면 예전에 비해서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회사가 더 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시대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소비자의 니즈가 단순해진 게 아니라 그만큼 치열하게 경쟁하는 과정에서 이겨낸 사람들이 많은 걸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고, 한번 구축된 그 경쟁력은 철옹성처럼 만들어져서 진입장벽이 되어서 후발주자가 못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또 애플 같은 회사들은 또 그런 어떤 플랫폼적인 어떤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을 많이 또 요청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스타트업을 또 많이 흡수하기도 하고 새로운 인재를 또 많이 영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애플 직원이 되는 거죠. 이런 시대적인 변화를 보다 보면은 모든 분야들이 이제 검증된 몇 개 기업 안으로 다 들어간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기업을 만들거나 새로운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검증된 그 기업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분야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가서 시장을 창출한 다음에 이제 커지는 그런 과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경쟁하는 과정에서도 예전에는 치열하게 경쟁을 했다면 지금은 때로는 경쟁자가 됐다가 때로는 이 앞 집단에서 파트너가 되는, 그래서 어제의 경쟁자가 오늘의 파트너가 되고 오늘의 또 파트너가 내일의 경쟁자가 되는 시대가 벌어지기 때문에 오로지 이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장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과거에 하던 관념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치열하게 싸우다가도 힘을 합쳐서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흔히 생겨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경쟁 방식의 변화, 특히 시장과 생태계 중심으로의 변화들이 앞으로 우리에게도 많이 요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기업을 바라볼 때 나는 어떤 기업을 좋아하니까 그 기업 제품만 쓰고 그 경쟁사 제품을 쓰지 않는 이런 시대도 과거에는 그런 태도가 또 괜찮았어요. 애사심도 뭐 발휘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때에 따라서는 경쟁자 제품이 더 좋을 때가 많고 그 제품을 더 써줘야 또 산업 생태계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니즈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기계라든가 자원의 어떤 것들이 유용해서 지금은 데이터, 지식 서비스의 무용으로 또 전달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과 이 신체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릿속에 담겨있는 지식과 그것을 응용하는 능력, 보이지 않는 무형의 지식 역량들을 좀 더 중시해지는 시대로 바뀌어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또 학력 같은 거 많이 요구했잖아요. 공부 많이 하고, 학벌 좋고, 유학 많이 가고, 자격증 많이 갖고, 뭐 석박사하게 딴 사람들을 좋게 봤는데, 이제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지식의 유효성이 워낙 짧아지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걸려서 박사학위를 딴다 할지라도 그 박사학위 딸 때 가졌던 지식은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에 생성된 역량, 특히
학습 역량, 그 학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열린 마음으로 도입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신기술을 만들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거기에 맞는 인재들을 좀 찾는 과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 그러면 대표적으로 아디다스의 그 공장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600명, 중국에서 600명 정도 하는 일들을 아디다스의 스마트 팩토리, 스피드 팩토리는 뭐 수십 분의 1 정도의 일로 처리하고 다 기계화 시킨다거나, 과거에는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최고 전문가가 수백 명이 들어갔다면 지금은 대부분의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자동화되어 있고 그 속에 소수 정예인 사람들만 들어가서 가볍게 터치만 하거나 개입하는 정도로 공장에 돌아가는 것들도 많이 보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산업 구조가 변화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드디어 코로나가 나타난 거죠. 자,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많은 것들이 변화되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뭔가요? 네, 바이러스죠. 바이러스가 만들어내는 질병인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계열의 바이러스로 합니다. 이 RNA 계열 바이러스의 문제가 뭐냐면요, 변이가 워낙 빨라서 사실 완벽한 예방약은 거의 존재하기 힘들고, 이전에 밝혀진 게 변이하기 전까지의 어떤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응하고 나면, 변이하고 나면 약효가 더 떨어져요. 계속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이 RNA 계열 바이러스 계열의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표현하고는 있지만, 이 계열의 바이러스로 본다면 메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계열의 바이러스들이에요. 형태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어쩌면 또 하나의 RNA 바이러스 계열의 바이러스가 또 한번 변이를 해서도 완전 새로운 것처럼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팬데믹까지 오는 상황에서 이런 바이러스가 앞으로 사라질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19는 언젠가 제어가 될 거예요. 우리 인류의 많은 질병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않았지만 제어됐던 것처럼 제어는 될 건데, 문제는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해서 이런 코로나 상황을 만들 건데, 지금 이번에 가장 큰 문제는요, 팬데믹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과거에는 한 지역에서 바이러스가 심각해도 전 세계로 퍼지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100여 년 전에 유럽 독감으로 4천만 명이 죽었지만 그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돌아서 전 인류를 4천만 명 죽인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통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지성으로 어떻게 벌어졌는데, 지금은 우한 지역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시간 자체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미 알았을 때는 늦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앞으로 이제 이런 팬데믹 상황은 점점 더 늘어날 것 같는데, 자, 팬데믹이 어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자, 누가 질병을 가진지도 모르고 진단에 시간이 걸리고 약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차단하고 오자. 그래서 마스크 쓰는 정도가 아니라 국경을 봉쇄하고 도로를 봉쇄하고 그다음에 통행을 봉쇄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어떤 일이 벌어졌죠? 대면 중심, 즉 사람이 만나서 움직이고 만나고 얘기하고 이런 과정이 다 사라졌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이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같으면 제가 여러분 현장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만나고 얘기했겠지만, 이런 교육들도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들이 많이 생겨나고 대면 교육을 아직까지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죠. 자, 코로나 상황이 이런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졌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원인이 코로나지만 역사를 길게 본다면 이런 경험들은 사실 주기적으로 반복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IMF 금융위기를 또 겪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는데, 자, 이런 과정에서 특징이 뭐냐면요, 전 세계적인 어떤 여파가 생기고 나면 타격 입는 어떤 분들이 좀 더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일단 내부적인 어떤 체력이라든가 내재적인 역량이나 자원이 부족한 기업이나 단체, 개인들이 빨리 무너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 중에 특징이 하나가 개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빨리 무너져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코로나 상황에서 그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 중에서도 개인들이 제일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뭐 이렇게 중소기업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빨리 이걸 잡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은 남는 그 대기업들도 무너질 것이고 사회가 돌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과거에 우리의 금융위기를 통해서 정부가 해낸 대처한 방식이 뭐냐면, 많은 자본을 빨리 풀어서 이것을 대처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은 돈을 풀었는데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기간이 길어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꽤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질 거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는데 주저할 것이고요, 마스크 쓰는 게 안 쓴 게 너무 어색할 것이고요,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니까 여행을 간다거나 음식을 먹는다거나 만나서 경험하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 교통, 숙박, 관광, 이런 어떤 기존의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가 송두리째 무너졌고, 이렇게 대면으로 하던 교육들도 비대면으로 옮겨가면서 많은 교육회사들이 사라지고 교육시장이 사라진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경제 패러다임이 바뀐다면 기업이 비즈니스하는 상황이 바뀔 것이고 그 바뀌는 상황에 따라서 사람을 뽑는 방식도 바뀌지 않을까요? 또 원하는 인재상도 바뀌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는 뭐 앞으로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눠줄 것 같아요. 이런 어려움들에 대한 정부가 어떤 지원하는 시스템, 즉 어떻게든 미니멈을 지키려는 정부의 시스템이 있고, 기업은 기업대로 이 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아주 첨예한 혁신들을 만들어낼 건데, 이전의 금융위기라든가 IMF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살아남는 기업은 폭발적 성장을 또 해냅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더 경쟁력을 가다듬어서 혁신에 성공을 하면 점핑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정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좀 저임금 일자리를 할지라도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단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돕는, 그래서 일자리 자체가 로레벨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이 이제 흔하게 벌어질 것이고, 또 소수 정예가 굉장히 뛰어난 성과를 내는 일자리들은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살아남았던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변화된 기업들, 예를 들면 특정 지역이 봉쇄가 됐을 때 다른 지역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살았고요. 기업들은. 그 다음에 기본적인 생필품이라든가 안전장비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조직들은 뭐 잘 버텨낸 거죠. 저도 그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좀 많이 사놓는 편이었는데 그 덕분에 이 코로나19 이후에 마스크적인 어려움은 좀 없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좀 어려웠던 거는 알코올솜을 좀 못 구했어요. 손소독제가 굉장히 풍기였기 때문에 그 부분 알코올을 구할 수 없어서 주종을 구해서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것까지 막 생각을 했던 건데, 이렇게 사람들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런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집에 많은 것들을 축적해 놓기 시작을 하고, 그 덕분에 이제 집이 좀 넓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사람들을 안 만나니까, 이제 못 만나니까 출근도 당연히 피하게 되니까 원격 근무가 이루어지고 원격 판매, 온라인 컨텐츠가 급증해서 오히려 IT 사업들, ICT 사업들은요 폭증했습니다. 지금 뭐 실적 발표들, 분기 실적 발표 보면 그동안 예를 들면 뭐 1000억 단위 회사들은 조 단위로 막 성장을 하고요. 적자났던 기업들은 전부 흑자로 돌아서는 등의 비대면 중심의 이런 어떤 기업들은 굉장히 호황을 맞았다는 거죠. 특히 뭐 물류 같은 경우에는 오픈마켓과 배송이 빨랐던 쿠팡 같은 회사들은 이제 2위 경쟁자와 매출의 차이가 이제 9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의 아주 빠른 성장을 했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문제가 뭐냐면 출근해서 함께 일을 하던 사람들이 비대면이 되니까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는데 적응을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애매하게 성과를 내던 사람들이 예전에 묻혀서 갔는데 완전히 비대면이 되자 기업의 관리라는 게 다 구분이 되는 거죠. 사실 사무실에서 책상이 다 구분되는 것 같지만 업무 자체가 구분이 안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계정과 이 어떤 시스템으로 각각의 성과 파일들이 전부 분리가 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확하게 카운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사무실에 갔을 때는 일을 잘했는데 집에서는 일할 때 집중을 못하는 사람들의 성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같이 코로나를 겪었는데요.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90에서 95% 학생들이 학력 자체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 것들을 평가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비대면 상황이 실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비대면을 해보니까 원격 근무 해보니까 좋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비대면 상태에서 혼자 떨어져 일하는 것들이 충분히 훈련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성과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혼자서 조용하게 공부해 보시면 성과 날 것 같지만 왜 그룹 스터디를 하겠습니까? 혼자 할 때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면요, 이런 부분에서 많은 것들에 대한 새로운 방식, 새로운 인재들이 필요하게 되고, 또 사무실에 가면 당연했던 장비들이 이제 집에서는 없으니까 이 장비를 갖춘 사람과 안 갖춘 사람에 따라 또 성과가 달라지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디지털적 변화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기반의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들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줬죠. 특히 뭐 항공사라든가 관광 같은 경우는 완전 뭐 치명타를 입었고요. 저희 교육 분야 역시 치명타를 입었는데, 거꾸로 그동안 미뤄왔던 비대면 중심의 무언가에 대한 급격한 그 성장, 그리고 단체 관광기관은 아니지만 우리 가족들이 조용하게 사람들이 드문 곳에 가서 즐기는 문화가 생겨남으로써 오히려 과거에는 그 호황하지 않았던 지역, 과거에는 좀 소외됐던 지역까지 커지는 상황도 우리가 만끽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뭐 롱테일 법칙이라고 좀 표현을 할까요? 이제 한 곳에 몰리던 것이 분산되면서 좀 골고루
생겨난 현상이 생겨나기 때문에 어쩌면 앞으로 소수정예 위주의 어떤 인재상도 소규모 비즈니스에는 굳이 안 맞기 때문에 소규모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 회사의 구성원이 되어서 거대한 조직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소그룹, 소기업, 창업이나 이런 모델을 통해서 소그룹으로 어떤 성과를 내서 어느 정도 안정한 파이를 만드는 것. 즉 대기업은 절대로 그 정도 파이에 만족을 못할 테니까 그런 것들의 또 트렌드가 또 만들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대안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비대면이 되면서 이제 전 세계의 모든 서비스들이 공개가 되잖아요. 우리가 유튜브 같은 경우도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구글의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마치 우리 안방에는 것처럼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국내 국외 기업의 경계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쩌면 모든 국내 기업도 국외 서비스랑 싸워야 되니까 이제 옛날에는 글로벌제라는 게 어느 지역이냐를 좀 따졌다면 지금은 이 사이버상에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놓고 경쟁하는 시대가 벌어졌기 때문에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글로벌 인재가 중요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보신다면 큰 회사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초경쟁 시대에 아무리 지금 회사가 크더라도 문을 닫으신 여지가 생겨난다는 거죠. 실제로 오프라인 기반의 많은 지금 대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앞으로 내가 비즈니스를 바라볼 때, 회사를 바라볼 때도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코로나의 대표적인 상황이라면 그래서 어떤 사람을 원할까요? 이제 스스로 일정 관리가 되는 사람을 원하겠죠. 왜냐면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혼자 컨트롤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과 많이 어울려서 함께 가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홀로 떨어진 상태에서 혼자만의 역량을 발휘할 사람이 중요해지고 또 대면에서는 말을 잘하는데 비대면으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겠죠. 채팅 같은 거. 거꾸로 지금은 대면이 힘들어지니까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강한 사람, 사이버상으로 온라인으로 채팅으로 모니터로 회의하는 걸 익숙해하는 사람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어쩌면 40, 50대 분들보다는 20, 30대가 이런 문화에 좀 더 앞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인재가 될 것이냐, 어떤 인재로 표현될 것인가를 좀 생각하는 측면에서도 여러분 자신을 이제 표현하거나 준비해가는 과정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을 표현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표현을 해야겠죠. 왜냐면 기업이 이제 대면 상태를 이제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비대면 상태의 여러분들을 표현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의 이력과 자기소개서를 좀 작성을 해야 될 텐데요. 과거 어느 때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학교 성적보다는 어떤 포트폴리오라든가 내가 혼자 해낸 성과물들을 좀 증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아르바이트, 팀워크라는 것도 학교에서 어울려서 하는 것만 이제 강조하지 마시고 원격으로 같이, 예를 들면 다른 학교 학생들, 제가 특별히 많이 강조하는 게 특히 지역이 다르거나 아니면 최소한 학교가 다른 학교에 누군가랑 교류를 해서 팀을 만들어서 뭔가 해보는 거 굉장히 권하고요. 특히 지리적으로 다르면 미팅 횟수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비대면으로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고 나면 비대면 상태에서 내 어떤 성과물들이 좀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담아내서 표현한다면 좀 더 좋은 평가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쓸 때도 과거에는 회사가 요구하는 어떤 대면 상태의 어떤 무언가도 썼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혼자에 대해서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필도 좀 충분히 한다면 비대면 상황에서 또 특히 기업도 물리적인 어떤 거리라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이 물리적 거리 바깥에 있지만 좋은 사람이라면 원격으로 채용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어필하는 것도 여러분의 채용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사태는 이제 돌아간다고 해서 전 최소한 3년 이상은 과거로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과거의 경험으로 본다면 경제위기 IMF도 겪었을 때 2에서 3년 정도는 그 여파가 계속 남아서 갔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생활은 많이 바뀐 사람들이 많고 바뀐 기업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요, 이제 대면을 조금은 조심하는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꽤 오랜 시간 동안 2, 3년이라면 여러분 커리어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얼굴 보지 않고 만나지 않고 성과를 내고 학습을 하고
커뮤니케이션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그 상태에서 기업을 바라보고 기업이 나를 바라보게 하는 훈련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기업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외에 여러분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렇다면 좀 불리해지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대면을 위한 자료잖아요. 그 다음에 비대면일 때 여러분을 평가한다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나 상황들이 뭐 유튜브라든가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거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마이크로러닝이라든가 짧지만 굉장히 다양한 어떤 포트폴리오들을 내가 관리하는 사이트나 이런 곳에서 좀 관리해 줄 필요가 있고요. 어쩌면 다시 개인 홈페이지가 다시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이제는 기업도 홈페이지가 있어야 되지만 지원자도 개인 홈페이지를 꾸준하게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대면 상태에서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잘 고려하신다면 과거와는 다른 인재로서 여러분을 좀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시대가 비록 혼돈의 시대이고 겪어보지 못한 시대이지만 어쩌면 다르게 표현하면 과거에 불리했던 사람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금은 내가 어려움을 겪었다면 오히려 새로운 시기에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으로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신다면 여러분의 사회 진출의 기회가 좀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